무주택이나 1주택인 상황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물건들을 보셔야 돼요. 부동산을 살 때 가장 두려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내가 익숙하지 않은 세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세금 고지서를 받았을 때인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금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 우리가 경매로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시키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하는 질문 중에 또 세금 이야기 많은 것 같아요. 얼마를 내야 될까요?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저는 이런 분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게 부동산을 할 때 크게 세금은 세 가지를 나눠서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살 때 내는 취득세, 두 번째는 가지고 있을 때 내야 되는 보유세,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팔 때 내는 양도세가 될 수가 있는데 보유세나 양도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내가 보유를 하고 있다가 내는 세금이고 그리고 팔 때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영상을 만들어 보겠지만 이 취득세는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주변에서도 이 취득세를 잘 알아보지 않고 투자를 하셨다가 일반 연봉 이상 날아갔던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반드시 내가 지금 어떤 주택을 샀을 때 살 때 내는 세금, 취득세를 얼마를 내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표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현재 상황 같은 경우는 1주택자가 조정지역에서 한 채를 추가로 또 구매를 하게 되면 취득세가 8%로 올라갑니다. 2주택 같은 경우는 비조정지역에서는 주택 가격에 따라서 1.1%에서 3% 세율이 적용이 되고 3주택 이상이 되면 다주택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조정지역에서는 12%, 비조정지역에서는 8%가 진행이 되고 4주택 이상부터는 무조건 12%가 진행이 됩니다. 사실상 다주택자들에게는 세금 폭탄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부분에서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건 많은 분들은 이걸 다 공부를 하려고 하세요. 정책이라는 건 계속 바뀌고 이 취득세라는 것도 나한테 맞는 취득세가 있습니다. 내가 주택이 무주택이고 1주택인데 다주택을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공부를 하면 좋지만 우리는 돈 버는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현재 내 상황에서 주택을 하나를 더 추가를 했을 때 얼마의 취득세를 내는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경매를 할 거고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게 있어요. 제가 무주택이고 1주택인데 경매를 하는 장점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저는 무주택자, 1주택자들은 지금 현재 경매를 한다라고 하면 너무나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낮은 취득세 부담입니다.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1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이 취득세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장점으로 살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낙찰을 받는다 라고 하면 내가 내야 되는 취득세는 3억에 1.1%, 330만 원 정도가 되지만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12%를 내야 되기 때문에 거의 3,600 이렇게 금액을 취득세로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무주택자들이 가질 수 있는 경매의 장점 두 번째, 이런 장점들을 잘 활용해서 공격적인 입찰이 가능합니다. 경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너와 내가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경쟁을 하는 그런 재테크 방법인데 이 경쟁의 영역에서 3천만 원을 취득세로 내야 하는 사람과 300만 원을 취득세로 내야 하는 사람이 싸우는 겁니다. 그럼 300만 원 취득세를 내는 사람이 3천만 원 내는 취득세를 내는 사람을 이길 수밖에 없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입찰가를 선정을 한다라고 하면 3억을 써낸다라고 하면 한 사람은 3천만 원을 생각해야 되고 한 사람은 300만 원만 생각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다주택자들이 무주택자, 1주택자를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경매 시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고 조언 드리는 게 무주택이나 1주택인 상황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물건들을 보셔야 돼요. 내가 무주택이고 1주택인데 누구나 취득세 1.1% 내는 공시지가 1억 미만이라든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4.6%의 세금을 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런 물건을 경매로 살려고 한다? 사실 투자자들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투자자는 정말 500만 원, 100만 원만 남겨도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되게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직 경험이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주택, 1주택, 내야 하는 취득세 1.1%라고 하면 이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점 세 번째는 실거주와 장기 보유 혜택이 아무래도 다주택자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무주택자나 1주택 같은 경우는 장기 보유를 하게 됐을 때 세금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실거주 요건 충족했을 때 추가 감면을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거주를 한다. 하지만 이 실거주를 경매로 낙찰 받는다. 라고 하면 시세보다 월등히 싸게 살 수 있고 또 세금 혜택도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주택이나 1주택이신 분들은
경매로 접근을 하는 게 저는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책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취득세가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가 될 수가 있고, 또 다주택자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답답한 마음이 클 수도 있고, 저 역시 취득세에 대한 부분을 항상 기다리고 있는데 22년도 12월 21일 날 정부는 다주택자 취득세를 대폭 낮추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2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겠다. 그리고 3주택 이상은 세율을 절반까지 떨어뜨리겠다. 하지만 이건 다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소급 적용을 한다. 22년 12월 21일 이후 시독분까지 적용을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했던 정책이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택수가 많기 때문에 12%인 세금이 아니라 8%만 취득세를 낸다라고 해도 저는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었지만 이 정책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새 국회가 개원을 했지만 정부도 여당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취득세가 언젠가는 완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현재 무주택 1주택자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해도 주택을 사는 사람 그리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사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현재 시장 같은 경우가 하락기라고 쳤을 때 이 시장을 바꿀 수 있고 체인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주택수가 많은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마지못해 이분들 이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취득세를 완화를 해준다라고 하면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것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투자자 유입이 증가가 되겠죠. 취득세 부담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투자자들이 경매 시장에 들어올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취득세를 12%가 아닌 8%까지 내려준다라고 하면 정말 볼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졌다.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미분양 해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일부는 있긴 하지만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유지되면서 효과가 반감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취득세 부담이 줄면 미분양 주택도 보다 쉽게 소화될 가능성이 있겠죠. 세 번째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경매 낙찰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득세가 낮아지면 낙찰가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즉 투자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입찰할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러면 일부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급해요. 마음이 빨리빨리 뭔가라도 사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정책 같은 경우는 예측은 불가합니다. 소급 적용 이 단어 정말 무서운 거 알고 계신가요? 소급 적용이란 법이 통과된 이후 과거 일정 시점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만약 법이 통과되면 22년 12월 2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소급 적용이 무산되면 이미 취득한 사람들은 높은 세금을 그대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소급 적용이라는 게 무서운 게 일부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그런 법적인 용어예요. 저는 이거에 대한 피해를 많이 봤던 경우들도 있고 세상 사람들은 다 웃고 있지만 소급 적용이 된 나만 힘들었던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책 같은 경우는 함부로 뭔가 예측을 하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투자를 얼마나 또 견딜 수가 있고 버틸 수가 있고 이런 것들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잘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제가 투자를 하면서 느낀 건 언제나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문만으로도 이 부동산 가격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세금 관련된 이야기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취득세 관련 부분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이 부동산 시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투자를 잘 해놓고 리스크를 얼마나 관리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바뀐 정책을 통해서 들어오는 투자자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파는 게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시점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면 부동산 경매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는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거는 내가 싼 만큼 버틸 수가 있다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경매도 한번 이 시점에
지금쯤에는 공부를 해보는 건 너무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오늘은 취득세 관련된 이야기 해봤고, 이 취득세 관련해서 경매로 어떻게 적용시키면 좋을까도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취득세 꼭 완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 규제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이야기 같이 또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취득세 얘기 나오면 제가 항상 좀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아요.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